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도 사이로 출발해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낮에는 봄 기온이 완연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하늘은 구름만 많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수량 1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일반교사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고요. 오는 18일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고추장 담그는 날 행사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3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시내 주요 도로에 색을 입힙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노면 표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복잡한 교차로에 차량의 주행 경로를 유도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시공 시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합니다. 오는 6월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시청로와 강변로, 서원대로, 남원로, 왕건로, 원문로, 치악로, 북원로 구간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들여 귀농귀촌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비 3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은 올 초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중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세대 가운데 오래된 주택을 구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 지원은 난방시설과 도배 장판, 주방시설 노후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횡성군이 급증하는 반려인구에 대응해 사육실과 입양실, 진료실 등을 갖춘 동물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동물복지문화센터는 우천면 양정리에 위치한 퇴비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외부 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해당 센터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일반교사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됐는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3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권 침해 신고로 접수된 사안은 어느 정도이고 이 중에서 교권보호위원 개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2022년에는 142건, 2023년에는 203건, 그리고 2024년에도 203건으로 개최 건수가 집계되었습니다. 네, 강원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학생 수 대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 759명당 한 건의 비율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 3,020명당 한 건인 서울과 비교해 큰 차이입니다. 한편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203건 중 교권 침해로 인정된 것은 180건입니다. 네, 이런 통계는 강원도 내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예.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즉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짚어주신 대로 2024년에만 최소 200세건이 도내에서 교보위에 개최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많은 수의 교보위가 개최되는 현실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함께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참는 것이 최선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교보위 개최를 요청하는 것도 개최 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증가 원인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 중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된 그 비율이 높아서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일반교사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일반교사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현재 강원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9명입니다. 네. 비율로 보면은 2.53%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 내 지역을 나눠보면은 17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14개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른 시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세종의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39.29%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도 약 10% 수준입니다. 예. 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교사위원이 적다면 정작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네, 교권 침해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교사위원 비율이 낮으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교권 침해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위원 비율을 높여 교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고 교보위 자격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자격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원, 소속된 교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교수를 비롯한 교육활동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가능하고요. 변호사, 경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총원은 357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이 91명, 교사는 9명, 학부모가 82명, 변호사가 22명, 기타 153명입니다. 정작 학교 현장에 있거나 퇴직교사의 위원 비중은 교보위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외된 교권 침해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낮은 교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위원 비율은 현재 2.53%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반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부모, 변호사, 기타 인사들은
교권 침해 실질적인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쵸. 네, 교사 입장에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보호보다는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시각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교권 침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 교사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교권 침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놓는다면 교원을 보호하는 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가 교보위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 가장 큰 효과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교원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좀 기울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위원 비율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교권보호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교사위원 비율 확대를 통해 교권 침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네. 무분별하게 이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는 아니라는 교원들에 대해서 혈세 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끝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교권보호 지원에 대해서 일부 그런 교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혈세 낭비라는 시각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육활동 보호센터 상주 인력이 187명뿐입니다. 이거를 교사 수로 나눠보면요. 상주 인력 1명당 2,700명의 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따라서 무분별한 지원이 있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런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의 교권도 침해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다가오는 3월 20일은 춘분인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3월 20일을 맞아서 고추장 담그는 날을 진행합니다. 준비 현장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0일 진행될 고추장 담그는 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춘분을 맞아 고추장 담그는 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춘분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날 이후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춘분부터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예로부터 여겨졌는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3월 20일 춘분을 맞아 우리 조상들의 가족과 또 사회 공동체 정신을 나누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 곧 오전 9시부터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는데요. 네. 총 15명의 시민들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교육문화팀장에게 프로그램 소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고추장 담그는 날은 2025년도 춘분날인 3월 20날을 맞아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장을 정석껏 만드는 기술과 그리고 지혜는 물론 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 간의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고유의 생각과 문화를 배우고 익혀 다음 세대에 있기 위한 사회 교육기관입니다. 서구화의 물결에 밀려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는 지금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의 바탕이 됩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품격 있고 여유 있는 시민생활, 우리 교육원의 바람입니다. 함께 장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장을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 담그기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행사 당일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교육은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원주 향교 전통문화교육원 담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교육은 한살림의 장 만들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됩니다. 전문 강사의 설명에 따라 고추장 담그기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직접 장 만드는 과정을 교육받는데요. 참가자들은 직접 장을 함께 만들어보고 담근 장을 각 가정에 가져가서 숙성 후에 전통 장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만드는 과정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정성껏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 재료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 9시부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장문화를 전문 강사의 진행에 따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올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팀장에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부는 저희 교육원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10,000원 정도를 참가 재료비로 받고 있고 이제 가져가실 때는 1kg의 고추장을 담가 가시고 병은 본인이 가져오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원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23개의 정규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원주 관내와 타도시 문화를 탐방하는 문화재 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강좌는 이미 수강생 모집이 마감되어 진행 중인데요. 정규과정 외에도 교육원에서는 특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월에는 동강 할미꽃 전시 사진전이 계획될 예정이고 3월에는 원주 역사인물 전시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볼 만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중 향교에서는 어린이 단체를 위한 인성 예절 교실이 진행됩니다. 전통 놀이와 다도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1층 전시실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전시로는 원주의 역사적 인물 전시가 있고 또 5월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문방사후 특별전, 10월에는 원주가 자랑하는 70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원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올해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장담그기 프로그램부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될 프로그램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에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고요? 네, 원주에 터를 잡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광수 원주시장과 김진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 권민수 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산학협력처장, 낙주용 DS테크노 대표, 이기영 GQL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힘을 모읍니다.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기업체에서는 교육생 우선 채용과 함께 교육과정 피드백을 통한 연계성 강화에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에서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DS테크노는 실리콘 소재 부품 생산 라인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문막 농공단지에서 공장 신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50명을 시작으로 총 9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GQL은 최근 원주로 본사 이전을 마쳤으며 4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 공장에서는 실리콘 부품을 생산 중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 업체는 폴리텍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2년제 학위 과정인 기계시스템과 의료공학과 그리고 1년제 전문 기술 과정인 기계시스템과 의료공학과 산업설비과에서 양성된 기술 인재를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원광소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청년을 원주시로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원주 지역 내 기업들이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를 바라보겠고요. 다음으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인재육성관 27명의 학생들이 이번 입시에서 의대와 명문대 등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인재육성관이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욱뚝 서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횡성 인재육성장학회가 운영 중인 육성관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재관생 24명과 전년도 졸업생 3명 등 27명이 강원대 의예과,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 우석대 약학과,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등 의학계열과 서울지역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학생 개개인의 쉼없는 노력과 육성관의 전략적 입시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극복해내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소식인데 그렇다면 이 횡성인재육성관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네, 인재육성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오픈 클래스를 개설하고 매주 상설 모의고사 집중 풀이반을 통해 수능 고득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인별 학생부 관리, 약점 과목 보완, 학교 주제별 모의 면접 등을 지원해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서구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장은 2012년 12월 설립된 재단은 그동안 인재육성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우수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왔다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입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횡성구는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뿐 아니라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다양한 장학사업을 위해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매년 30억 원 이상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횡성인재육성관을 통해서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으로 영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과 지역 기업이 함께 생활 폐기물 자원화에 나선다고요? 네, 정부의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영월군과 지역 기업이 함께 생활 폐기물을 자원합니다. 영월군과 한일현대시멘트는 지난 4일 영월군청에서 최명서 영월군수와 학원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 파쇄 후 보조 연료로 가공하는 자원화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재생산된 연료는 시멘트사의 보조 연료로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특히 향후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멘트 공장에서 보조 연료로 본격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월군은 생활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최소화와 재활용률 증대 등을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짧게 살펴보죠. 평창군이 오는 2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평창군이 오는 2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평창군의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 감량기 구매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49톤의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이 오는 2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